당뇨 환자는 당뇨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사실 위험한 시기가 있는데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하기도 모르게 빡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 나는 적극적으로 합니다. 많이 저어서 흡착하도록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먹어주면 일주일만 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왔더니 단백질을 공급해주면서 칼로리를 낮춰주고 혈당을 높이지 않는 건강한 식이 될 수 있다. 당연히 혈당이 아침에 속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아침은 조금만 당이 높은 게 들어가도 금방 혈당이 올라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 있습니다. 두부 참 좋은 거죠. 두부는 콩이잖아요. 콩. 이소플라본 같으면 여성 호르몬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 콩이기 때문에 그 두부를 많이 먹는 것이 좋고, 뿐만 아니라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은 단백질의 대표적인 게 콩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부는 콩을 많이 먹는 것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으로 좋은데, 두부는 좀 얼려서 먹는 게 더 효과적이죠. 얼렸다가 다시 넣기면 좋은 것은, 얼리면 단백질 농도가 한 6배 정도 이렇게 강화된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렸다가 그것을 다시 쭉 짜내서 조리해서 먹으면 되는데, 똑같은 두부라 하더라도 약간 그 소금을 친 물에 좀 담가놨다가 좀 얼렸다가 다시 해동을 시켜서 그렇게 조리해서 먹으면 단백질 효과, 흡수 효과가 6배나 강해진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굉장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침에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 나는 적극적으로 낫또를 권합니다. 낫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던데, 그 쿰쿰한 냄새하고 끈적끈적한 것 때문에 싫어하죠. 그러나 쿰쿰한 냄새와 끈적끈적한 게 바로 양분입니다. 낫또를 먹으면 모든 위와 장에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싹 씻어주고 깨끗이 흡착해서 밖으로 내보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에 엄청난 단백질, 또 장내 유익균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암에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낫또를 먹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낫또를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냉장고에서 일단 꺼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놔둡니다. 상온에 놔두면 이 안에 있는 유익균이 살아나는 거예요. 운동하고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차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살짝 넣어서 상당히 많이 저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100번을 저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번 어떻게 적겠습니까만은 많이 저어서 골고루 되도록 흡착하도록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밥하고 같이 먹으면 되는데, 낫또는 또 뜨거운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밥을 약간 이렇게 공기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 5분 정도 놔두면 이게 약간 70도 정도 돼요. 70도 정도의 온도가 될 때 제일 낫또가 효과적이다. 그렇게 먹어주면 낫또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당뇨뿐만 아니라,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도 되는 건데, 고혈압, 그리고 만성 변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왔더니 굉장히 많이 나아져요.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온갖 약을 써도 안 되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낫또 요법이라 그래요. 아침에 자리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낫또를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라고. 그런데 낫또를 많이 먹는 거 좋은 게 아니라 한 팩 있죠, 한 팩. 하루에 한 팩이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먹어주면 일주일만 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봅니다. 변이 좋아지고 당뇨와 혈압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게 돼요. 낫또, 두부는 좀 연두부가 좋겠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당뇨에 추천할 수 있는 차는 여주차가 제일 낫죠. 여주차. 요새 카란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인슐린을 마치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혈당을 조절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백탕요법이라고 해서 그냥 맹물 끓이는 거지 않습니까? 맹물 끓이는 것을 백탕이라고 하는데, 그냥 물 마시는 것보다는 끓인 물을 마시는 거 좋다. 아침에 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면서 우리 정신을 맑게 해주는 거예요. 특히 그 당뇨 환자들이 제일 사실 위험한 시기가 있는데, 아침에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그 정도 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 혈당이고 혈압이고 다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가 잠이 딱 깨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혈당도 올라오고 혈압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90% 이상의 환자들에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혈압도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당뇨만 딱 떼어낼 수 있는 병이 아니고 당뇨 환자가 고혈압도 있고 당뇨와 고혈압이 오래 계속되면 또 콩팥도 나빠져요.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그래서 당뇨 환자가 혈압이 있다 그러면 보통 나이가 든 사람들입니다. 노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노인분들에게 또 변비가 있어요. 노인성 변비라고 해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지시를 받아서 1분에 4번씩 움직여야 됩니다. 위는 3번씩 움직여야 되고 장은 4번씩 움직여줘야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싹싹 밀려나가는데 이게 미주신경의 지시를 제대로 못 받으면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대장 속에 내용물이 많이 오랫동안 고여 있어요. 대장에서는 수분을 쫙쫙 흡수하지 않습니까? 소장에서는 양분을 흡수하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대장 속에 머물러 있으면 수분이 많이 흡수되니까 변이 굳어집니다. 변비가 되죠. 변비가 돼서 자연히 힘을 주다 보면 뇌압이 올라가요. 뇌압이 올라가서 자기도 모르게 막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새벽 6시에서 11시 사이에 많이 쓰러지는 것은 화장실 가서 변비 때문에 뇌압이 올라가는 것이고 밖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찬 공기에 만나가면서 찬 공기 때문에 혈관이 또 좁아져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것이다. 당뇨 환자는 당뇨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당뇨는 혈관 속에 당이 있다는 거죠.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문제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이란 말이죠. 혈관이 망가져서 혈관이 터지거나 좁아지거나 해서 내벽에 상처가 생겨서 혈관병이 생기는 게 당뇨의 제일 무서운 합병증. 당뇨는 합병증 때문에 사고 나는 병입니다. 합병증으로 위험한 것이 뇌라든지 심장의 혈관이 망가지고 터지는 건데 변비에 힘을 준다든지 차가운 공기 밖에 나가서 만난다든지 그럴 때 갑자기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당뇨 환자들의 변비 케어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변비를 케어하는데 제일 좋은 게 낫또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게 아침에 좋다, 바나나가 좋다고 하는 말도 많이 있는데 그 자체가 좀 단 거기 때문에 일단 스파이크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아침에 공복시에 먹을 때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맛만 있을 뿐 아니라 포만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임상을 하면서 본 것은 그릭 요거트가 좋아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거기에다가 견과류를 조금 넣어가지고 아몬드라든지 또는 땅콩, 호두 이런 걸 조금 넣어서 씹으면서 아침에 먹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확실히 혈당은 오르지 않고 또 시판하고 있는 일반 그 요구르트 같은 것은 생각보다 당분이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먹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침에 공복시에 먹을 때는 채소도 같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과일보다는 채소. 특히 환자들에게 당뇨 환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당을 올리지 말아야 되니까 채소의 물과 과일의 물을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채소가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채소를 생채소 좀 이렇게 같이 씹어 먹어주면 좋다. 다르게 가공하지 말고 즙을 내서 먹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즙을 내서 먹지 말고 그냥 씹어 먹는 게 좋아요. 즙을 내서 먹으면 아무래도 그 당도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공복시에 당뇨 환자들에게 먹는 것으로는 즙보다는 생으로 그냥 먹는 게 좋겠다. 또 과일도 그냥 먹을 때보다는 즙으로 갈아 먹을 때 당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히 공복시에 먹을 때는 생으로 그냥 씹어 먹는 게 좋다 하는 얘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브로콜리라든지 키위라든지 당근 같은 게 좋아요. 어떤 색깔을 하든 간에 색깔이 좀 진한 거, 색깔이 진한 것에 그 다양한 컬러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약간 데쳐서 먹는 게 효흡면보다는 생각보다도 브로콜리 안에 뭐 이상한 것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기생충이라든지 또는 잡균들이 좀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씻기도 하지만은 약간 데쳐서 먹는 것이 좋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죠. 혈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만복감을 누려야 돼요. 포만감. 아침 식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포만감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몸이 가벼워집니다. 당뇨 환자들의 특징이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몸이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기순환이 잘 안 되고 굉장히 처지는 것인데 방금 내가 얘기한 이런 것들은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기가 가벼운 음식이에요.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돌면 사람이 피로가 없습니다. 몸이 아주 가볍다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기가 가벼워지면 피는 자연히 잘 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의학에서 기와 혈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바이탈 에너지, 혈이라는 것은 피죠. 그래서 기와 혈은 같이 돌아갑니다. 기가 잘 돌면 피도 잘 돌고, 기가 멈추면 피도 멈춘다. 한의학에서는 피가 잘 안 돈다 이런 말 안 하고 기가 잘 안 돈다, 기가 차있다. 혹시 기 막히다는 얘기 들어봤죠? 기 막히다는 말이 한의학적인 얘기입니다. 기가 잘 돌아야 되는데 못 돌고 막혀버리면 기 막힌다. 기가 잘 돌고 또 혈이 잘 돌고, 다시 말해서 기가 막히지 않고 잘 돌면 건강한 것이고, 피, 혈이 맑고 깨끗하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라는 것은 기가 막혀서 생기는, 기 막히는 게 병이고, 피가 탁해져서 생기는 혈탁이 병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내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기를 굉장히 맑게 하고 가볍게 만들어줘서 기가 잘 돌면서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입니다. 제가 오늘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 시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그 차라든지 물 같은 거, 그런 거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주면 당뇨 환자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해주면서 칼로리는 낮춰주고 포만감을 있게 해주는, 그래서 당뇨환들이 혈당을 높이지 않는 건강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암을 막는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 중에는 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열대 과일이 이렇게 멀리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보고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암에 직접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고사리와 민물장어가 그 암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에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저는 김양규라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김양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을 막는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음식을 자극성 있는 걸 먹지 말아야 됩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은 자극성 있는 음식, 우리가 맛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게 무슨 맛인가 하면 짠맛과 단맛입니다. 짠맛과 단맛이 같이 있을 때 맛이 있다, 다른 말로 맛이 좋다라고 하고, 그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짠맛과 단맛이 몸에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짠 음식이 특히 위암을 일으키고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단맛이 들어가면 당뇨라든지 살찌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맛과 짠맛이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맛이 있는 법이고 많이 먹기 마련이죠. 음식 중에 제일 짠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짠 음식은 칼국수입니다. 그리고 곰탕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뜨거울 때는 짠맛을 못 느끼는데,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짠맛을 좀 느끼려면 아주 짜와야 됩니다. 또 음식 중에 굉장히 단맛, 제일 단맛이, 단 음식이 뭐냐면 그것은 팥빙수입니다. 음식이 차가우면 단맛을 못 느끼는데 굉장히 달아야 조금 단갑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팥빙수라든지 또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은 여간 단 음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 음식입니다. 너무 달고 너무 짜고 이런 것들은 암에 직접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이 한 문장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맛은 암의 먹이가 되는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이나 대부분의 과자 종류에 설탕이 둔갑된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설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김치찌개를 먹었고 분명히 다른 과자를 하나 먹었는데 그 안에 엄청나게 설탕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암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단 음식,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을 버리도록 하고,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렇게 여러 가지 보고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몽도 그런 쪽에 속하고, 자몽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몽의 어떤 성분이 암 환자에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보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과일이든 간에 말린 거 있죠. 말리면 굉장히 당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열대 과일이 이렇게 멀리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말리는 게 많은데, 말리면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암은 당도가 높은 것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린 것은 좋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채소와 과일 중에서 채소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과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채소를 생각보다 적게 먹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 치고 암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 중에는 오히려 생각보다 당뇨 환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뇨 환자들이 많이 있고 또 혈압 환자들도 많이 있고 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이 채소보다는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너무 단 거 이런 건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뿐만 아니라 그 과일 가지고 만든 통조림 같은 거 있죠. 통조림 같은 건 또 몰랑몰랑의 맛은 있지만은 그것도 피하는 게 좋겠죠. 사이다라든지 콜라 같은 것도 캔으로 많이 나오죠. 이런 마실 때 입으로 바로 붙여서 마시면 안 됩니다. 그 알루미늄 통에 도금되어 있는 그 퓨란 성분 때문에 침과 합하면 이게 녹아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컵에 딱 따르어서 컵을 딱 마시는 것이 아주 좋죠. 그래서 특히 통조림 식품들 될 수 있는 도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먹을 때는 절대로 우리 혀하고 입하고 바로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이즈 성분하고 통조림에 필요한 성분하고 서로 부딪히면은 안에 있는 그 철분 성분들, 녹 성분들이 녹아서 몸에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하고 침하고 닿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죠. 고사리와 민물장어가 그 암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생고사리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고 고사리는 살짝 데쳐서 먹으면 안전하다. 그리고 민물장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는 그 몇 군데의 그 양식장에서 기르면서 잘못된 사료라든지 약품을 써가지고 생겼던 문제이지 민물장어 자체만 가지고 암에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암에 안 좋은 식품으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가공육이죠. 가공육. 직화고기는 무조건 안 좋죠. 직화고기. 제일 맛이 있는 고기가 사실 직화지 않습니까? 불에 바로 구운 거. 맛이 있는데 몸에 제일 안 좋은 것이 직화고 또 가공육은 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몸에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들 그런 것들 사실 우리가 말할 때는 고량진미라고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딱 접하면은 이 모든 것을 갑자기 확 통제를 해버리고 하나의 맛으로 확 잡아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마미라고 하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맛이다. 순간적으로 정복을 확 시켜버리는 맛이다. 굉장히 강한 압도적인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몸에 들어가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끈적끈적해진 피 속에는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당분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암 이런 데 사실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암을 위한 생각이라고 하면 그 흰살 생선, 흰살 육고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붉은색의 고기들은 대장암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 짜게 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음식이든 짜야 맛이 있는데 아무리 흰살 생선이고 뭐한다 하더라도 소금을 너무 떡을 치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왜 안 좋으냐 하면은 소금에는 나트륨이 있지 않습니까? 나트륨이 몸에 들어가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데 나트륨이 꼭 필요하지만은 많이 먹을 경우는 혈관 속에 나트륨이 들어가면은 아주 물을 많이 흡수하는 끌어당기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관 속에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혈압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혈관의 모든 질병은 콩팥으로 바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콩팥 자체가 또 혈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콩팥에는 나트륨이 제일 안 좋죠. 그래서 우리 피가 건강하려면 나트륨이 꼭 필요한데 건강하게 나트륨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바나나 같은 칼륨을 같이 먹어주면 좋습니다. 바나나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당을 조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트륨을 먹을 경우는 바나나를 같이 먹어주면 나트륨 소금과 바나나의 칼륨이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어서 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거를 올리지 않고 막아주는데 좋은 효과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은 활성산소 생산을 막아야 됩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좋지만은 이미 독성을 띤 산소가 있어요. 그런 것은 흥분하거나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화를 내거나 할 때는 독성산소가 돼서 활성산소라고 부르는데 우리 사람의 몸속에는 백족이라고 하는 엄청난 셀 수 없는 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화학작용을 하는데 그중에 전자 한 개가 부족해지는 소위 말하는 불완전 대사를 하게 되는 그런 세포가 많이 생겨요. 10억 개 이상 불완전 대사를 하는 게 생기면 그게 전자 하나를 빼앗긴 것은 전부 다 돌연 변이해서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특히 핵에서 DNA에서 전자 하나를 빼앗기면 그게 암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암이 되는 것보다는 돌연변이해서 암세포로 바뀐 정상세포 때문에 암 환자가 되는 겁니다. 10억 마리 이상의 암세포가 생길 때 우리는 암이다 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고, 그 이하로 되면 암이 나았다 또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에 화를 낸다든지 긴장한다든지 또는 아주 기분이 나쁘다든지 걱정스러운 일이 많다든지 하면은 몸속에서 똑같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몸속에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런 불완전 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들어가서 그게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지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쁜 발암물질이 많은 음식과의 접촉에 의해서 암이 생기는 것보다도 돌연변이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먹으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굉장히 몸이 건강하게 되는데, 그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암의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한다면 음식을 먹을 때 조금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세 개가 메이저 팩터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으면 이게 전부 다 몸에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몸에 쓰여지는데, 쓰여지고 남은 것은 전부 다 또 이렇게 중성 지방이 되는 건데, 많이 먹으면 지방이 많아지는 거죠. 지방이 많아지면 결국 분명히 자기가 지방을 먹지 않았지만 몸에 살이 조금만 찌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또 암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암은 지방을 먹고 자랍니다. 아까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고 그랬죠? 암은 설탕을 먹고 자라고 지방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이든 조금 적게 먹어야 됩니다. 적게 먹는 것이 단순히 비만의 문제만 아니라 암을 막는 지름길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몸에 좋고 암에 좋은 과일은 사과라든지 토마토, 그리고 베리류가 좋죠. 베리류는 블루베리, 로즈베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안에 있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파란색 성분은 항암작용, 항산화작용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포도보다도 30배나 뛰어나다. 아주 많이 먹도록 하시고, 그리고 사과는 껍질에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근데 사과는 보통 껍질을 많이 또 이렇게 버리는데 껍질에 진짜 양분이 있는 겁니다. 잘 씻어서 사과의 껍질을 먹는데 공복시에 먹어주는 것이 좋겠고, 또 토마토라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전립선만 생각하는데 전립선뿐이 아닙니다.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리코펜이라고 하는 그 성분은 항산화물질이고 항산화작용이고 항염증작용이 좋은 것입니다. 이 리코펜을 잘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올리브유라고 같이 먹죠. 토마토를 약간 프라이팬에 이렇게 데쳐서 구워서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서 먹으면 좋다. 그렇게 해주면 리코펜이 훨씬 잘 우러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암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그랬듯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맛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또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맛이 있다고 먹고 없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좋기 때문에 먹고 또 나쁘기 때문에 삼가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몸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할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몸을 위해서 몸에 좋은 것을 찾아서 섭취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암을 잘 걸리는 사람들, 오래 앉아있는 거. 하루에 10시간을 앉아있으면 암 걸릴 확률이 80%. 암에 걸리면 사람이 6개월 이내에 6kg가 빠진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특히 암 환자들에게 많이 권합니다. 밥 만들 때에 조금 넣어서 3g 정도 밥을 만들어주면 항산화, 항암, 항염증, 그러면 암병은 벌써 80%는 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아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이 대단히 중요하죠. 물이라고 하면 안에 용존산소가 문제입니다. 용존산소는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산소가 들어있는 물, 그걸 생수라고 합니다. 그 물을 마시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좋고 피가 맑아지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는 기운이고 혈은 피인데, 피는 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피는 피부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가 얼마나 윤택해나고 반질반질하고 또 잡티가 없이 깨끗한가 하는 것을 보면은 피가 어떠한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맑은 물을 쓰되 용존산소가 풍부한 물을 많이 쓰면은 피부가 탱글탱글해지고 윤기가 납니다. 산에 가서 이렇게 등산을 하고 또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할 때 공기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와 혈이 같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특히 암 환자들에게 그래 많이 권합니다. 사실은 당신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기와 물이다.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물을 2리터를 마십니다. 그것을 7배 되는 14리터의 공기를 마십니다. 어떤 병을 고치고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기와 물이란 말이죠. 공기는 똑같은 공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는 음이온도 있고 양이온도 있습니다. 양이온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이온이고 음이온은 나무 같은 데서 나오는 이온입니다. 당연히 음이온을 많이 마시면 사람이 안정화되고 또 병이 치료가 되고 암이 생기지 않고 암이 낫습니다. 공기만 잘 마셔도. 그런데 반대로 양이온을 많이 마시면 암이 생기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 침실에서 잠을 잘 때는 전자제품 켜놓고 자면 안 되겠죠. 산이라든지 이런 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암 환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을 또 그렇게 용존산소가 풍부한 맑은 그런 물들을 많이 마셔주면 피가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병은 벌써 80%는 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약을 쓰고 좋은 처치를 받는다고 해도 먼저 공기와 피가 다르면, 물이 다르면 치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공기 맑은 데 가서 요양을 하면서 자연식을 하면서 권하는 게 참 많이 있고, 그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아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삼차입니다. 인삼을 절편을 많이 내가지고 대추하고 같이 쇠가 아닌 그릇으로 달여서 자주 마시는 겁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인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항암 작용이 제일 좋고 몸의 원기를 많이 도와주는 약이기 때문에 균을 쳐내고 암과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데 제일입니다. 대추도 같이 들어가서 인삼의 작용을 도와주면서 맛도 달달하게 나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고, 또 녹차도 그에 못지않게 좋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굉장히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또 항노화 작용도 있는데 녹차는 카테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카페인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카페인으로 볼 때는 커피 못지않게 카페인이 들어있는 게 또 녹차기도 합니다. 녹차를 많이 마시면은 잠을 잘 못 자는 수가 있습니다. 카페인 때문에 중추신경이 흥분돼서. 그래서 제가 항암적인 효과 면에서 볼 때는 녹차도 괜찮은데 그보다도 인삼차를 더 쳐준다.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홍차가 있죠. 홍차. 카페인 성분은 조금 녹차보다는 조금 덜합니다만 항암이라든지 항산화 작용은 또 훨씬 셉니다. 그래서 홍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데 한 번씩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마셔주는 것이 피를 맑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항암작용이기 때문에 좋다 하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믹스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사실 녹차를 마시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하나의 또 간편식이 있는데, 밥 만들 때에 녹차 가루를 조금 넣어서 물에다가 한 3g 정도 풀어서 밥을 만들어주면 그것도 상당히 항산화 효과가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녹차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항산화, 항암, 또 항염증, 항산화, 항염증 이런 게 있으면 항노화가 되는 겁니다. 항노화가 되면 늙지 않는다는 말이죠. 피를 맑게 해주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녹차를 이용해서 많이 음식을 해먹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차는 약간 아까 카페인 때문에 각성작용이 조금 있다고 했기 때문에 녹차로 특히 밥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 때는 당연히 아침에 먹는 게 좋겠죠. 그러면 머리도 맑아지고 좋게 될 겁니다. 그리고 녹차로 만든 음식은 아주 묽게 만들어야 됩니다. 묽게. 아주 묽게 만들어서 거의 안 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진하게 만들면 또 금방 또 이렇게 거부 반응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녹차를 먹으면 녹차에 카페인 때문에 각성작용이 있어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집중이 잘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밤에 푹
숙면을 못해서 아침에 몽롱한 사람들이 있는데 녹차 한 잔이 싹 들어가면 정신이 싹 맑아지고 집중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약으로 말할 때는 기가 맑아지고 기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기가 가벼워지면 온몸이 가벼워진다는 얘기예요. 녹차 한 잔 딱 마셔가지고 온몸이 가벼워지고 산뜻해지고 따뜻해지는 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은 배꼽 밑에는 따뜻해야 되거든요. 가슴 위에는 시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녹차를 마시면 아랫도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 그 자체가 따뜻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랫배가 따뜻하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손끝, 발끝, 머리끝에 피가 잘 돌기 때문에 온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게 아침에 마시면 좋은 이점이다 하는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강황차라든지 은행잎차 이런 것들은 암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암을 치료하는 약과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파혈작용이라고 해서 피를 부숴버리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치료하는 약제에 대해서 효과가 없이 만든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황차라든지 또는 은행잎차라든지 회향차라든지, 회향차는 사실 많이 먹는 차는 아닌데 그런 건 조금 그렇게 피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황이라는 것이 우리 카레라서 생각하면 되죠. 이 강황은 그 자체가 굉장히 센 겁니다. 성분이 강한 거예요. 암을 치료하는 약제들이 다 강한 약들이에요. 약성이 강한 약제가 들어가는데 강황 자체도 강하거든. 강대강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는 약의 효과를 부서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이 먹지는 마라 이런 뜻입니다. 암병 자체가 출혈하는 병이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암에 걸리면 사람이 6개월 이내에 6kg가 빠진다 그런 얘기도 했고, 출혈이 잘 온다 그랬죠. 이유 없이 피가 조금만 나온다. 그런데 은행잎차 같은 것을 먹으면 또 출혈을 시킬 수 있거든. 그걸 내가 파혈이라고 합니다. 피를 부순다. 피부리노겐을 이렇게 깨뜨려버리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출혈이 될 수 있으니까 은행잎차와 함께 항암 치료하는 약재들을 같이 쓰면 안 되겠다. 특히 암이 생겼다고 하는 부위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피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울려진 상태입니다. 이걸 탁 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피하자 이런 뜻입니다. 암을 잘 걸리는 사람들 한 10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만은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50% 이상이 스트레스와 원인 불명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잔잔한 평소의 계속적인 스트레스보다는 단 한 번의 큰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안 좋다. 또 같은 데미지라고 한다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큰 데미지를 미친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제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오래 앉아 있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였죠. 편한 거죠, 그냥. 편하게 있으면 암 걸리기 쉽다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을 앉아있으면 암 걸릴 확률이 80%. 또 치매도 걸릴 확률도 그만큼 되고, 15시간을 앉아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그것의 3배 정도 아주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건강하게 암이 안 걸리기 위해서는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자꾸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해줄 때 기운이 팽팽 가볍게 잘 돌게 되면 건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염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염증, 만성 염증. 염증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염증이 하나 뭔가 있는 겁니다. 간이 안 좋다든지 또는 무슨 이게 갑상선이 좀 안 좋다든지 전립선이 안 좋다든지 이런 염증을 한두 개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많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성 열성 질환, 다시 말해서 감기라든지 코로나 같은 거 딱 이래 만나게 되면 갑자기 염증 수치가 확 올라가요. 염증 수치가 확 올라가면서 암이 될 수가 있어요. 간염이 간암이 된다든지 전립선 염이 전립선 암이 된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확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관리를 해줘라. 그리고 꼭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담배입니다. 담배가 어디에 제일 안 좋느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폐에 안 좋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폐보다도 먼저 심장이 안 좋습니다. 심장에 요만한 두께의 관상동맥이 있는데 관상동맥에 안에 니코틴이 쌓이면은 니코틴뿐만 아니라 거기에 콜레스테롤도 같이 섞여서 쌓이기 때문에 내벽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서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심근경색증, 심하면 협심증 그런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심장에 타격을 주고 그 다음에 폐에 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 생활의 나쁜 습관들,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안 피우더라도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쁘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방법만 조금 우리가 평소에 조심하고 의식을 한다면 훨씬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 항상 감사하고 평안한 생각, 그 일상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하자는 것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보조적으로 몸에 좋은 그런 차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삼차라든지 녹차라든지 홍차라든지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몸에 나쁜 고량 진미를 좀 피하고 기운을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게 만들고 피를 맑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건사해 나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나라가 또 국력이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